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씨가 어떻게 되죠? 유 여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아, 저요? 네. 저는 저. 아, 정 여사님. 이제 이게 정 여사님 남편인 유 사장님. 예, 우리가 사주를 해석하는 패턴에서 청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의 공전이라고 얘기했죠. 쉽게 설명할게요. 공전이라고 했으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기운은 추수할 기운이라 해서 만물을 죽이는 기운이 있어요. 가을의 기운이 여름이 오다 가을이 오면은 만물이 어떻게 되죠? 신진대사량이 꺾여버리면서 잎이 마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時기라 해서 살하는 기운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가을에 살을 한다 하잖아요. 추수할 기운이 있다고. 그러면은 경금이란 글자는 가을이란 글자죠. 그럼 가을의 운동성 자체가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목은 오르는 성질이죠. 화는 뻗어나가는 성질이고, 토는 모으는 성질이라고. 금은 내리는 성질이고, 수는 응집하는 기운이라고. 응집하는 기운. 그럼 이분은 금이라고 하면은 경금하고 신금하고 차이는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죠.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경금이라는 가을의 기운에 해월이라는 겨울의 초겨울이 있는 인자가 그죠? 자일 해월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자를 논하는 이론 중에서 기준에서 논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십성, 십신, 육신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식신이 되죠. 식신상관이 되니까 이분은 말을 한번 뱉으면은 그냥 사람 잡듯이 얘기한다고. 사람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우리 유 사장님의 팔자에서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이 마누라도 찌도 되지만은 찌 모양도 되죠. 찌 모양도 되지만은 우리가 지장간 요 책 중에서 해수 안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죠. 그러면 그 겨울이라는 모양 자체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 양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 사장님이 이제 우리가 경금을 개라고 치자고, 투박한 개가 멍멍멍 짖으면은 이분은 어떻게 되죠? 깨갱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한다고. 그러면 에너지 자체가 벌써 정해졌다니까. 이 유 사장님이라는 분은 팔자에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조용한 여자를 원한다고. 이 자체에서 벌써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 이제 갈아타고 다른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또, 못 살겠다, 니하고. 똑같은 사람 만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자는 속일 수 없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들 얘기 있죠. 여자분들 얘기로 할게요. 내가 저 인간, 저 화상 한번 갈아가지고 다른 놈한테 가야지 하는데 또 만나보면 그 놈보다 더 심한 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맞다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육신적인 부분의 십성적인 부분은 간목이라는 글자를 쓰지만은 자기 밑에 있는 부분에
글자를 봐도 찌자자의 모양이잖아. 그죠? 찌자자의 모양.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사회적인 활동 영역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잘 들어요. 이걸 내 집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양이야. 일주는. 이거는 나잖아. 이 신랑이 유사장이잖아. 유사장 안에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집 안에 들어갔을 때의 내 마누라의 모양이라고. 그죠? 우리가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양.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양은 돼지 안에 갇혀 있는 나무. 그러니까 큰 틀 속에 갇혀 있는 나무란 말이지, 나는. 근데 이거는 내가 막 그러한 압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오고 싶다고. 근데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노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원체 감시가 심해요. 레이더가 좋기 때문에. 레이더가 고성능 레이더예요. 쫙 잡혀가지고 너 어디가 있어? 수시로 체크한다고. 엄청나게 체크하죠? 체크하는데 이제 이거 어딨냐 이러면 놀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은 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요. 그래 들어왔어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다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팔자의 모양의 에너지 자체에서 벌써 결정이 나버리는 거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삶을 안 살겠다고 뛰쳐나가도 비슷하다. 그 처음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찾기가 힘들죠. 자, 사주는 남자의 사주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 싫다고 다른 여자 만나겠다 하면 뭐 또 더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주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네. 남자분의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분을 그게 만들어서 내가 아니.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이 내가 다른 걸 선택하는 이런 팔자를 보면 되지. 그러니까 안 풀어봐요.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양력생일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패턴은 우리가 사주팔자의 그 에너지 영역에서 이미 틀은 결정이 돼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죠? 아니, 저도 안타깝고 모든 분들이 안타깝지. 왜냐면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웅비를 펼치고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한계성이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볼 때 100명 중에서 1명 좋은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 5년, 예. 5년, 뭐? 5년, 예. 16월, 예. 개유일. 그 다음에 신은 9시 20분에 태어나. 9시 10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지역? 예. 부천? 이분의 남편이 어떻게 되죠? 임술신이 맞죠? 자, 봐요. 진짜 나는 6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글자가 간여지동이 되니까 편인성이에요, 편인성. 편인성인데 이거는 글과 학문 자격인데 글과 학문 자격 중에서도 실용적인 학문만 추구한다고. 깊이 있는 학문은 잘 추구를 안 해요. 그냥 내가 실생에서 도움이 되는 그냥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찍어내는 공부를 한다고. 공부 자체가. 근데 이분의 남편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분이 남편이 여기 있는데 이 남편이 여름의 기운을 가졌잖아. 무토가. 제가 무토가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여름의 기운을 가졌는데 지지 자체가 마로자의 기운을 가지죠. 마로자는 또 여름이죠. 한성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한성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질 하듯이 쪼잖아. 팔자하고 그대로 들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구의 공전궤도라고 했죠.
그럼 무토라는 것은 토 중에서도 왕토란 말입니다. 아주 큰 토인데 그 지지에 깔려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시간적인 부분이 어디로 걸려있냐고. 한낮에 걸려있다고. 그러면 화기가 얼마나 강해요? 화는 토로 생하잖아. 그럼 이 성질, 이게 우리 양인이라 그러죠? 한번 성질 내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난리 나죠? 그죠? 그냥 그대로 딱 들어간다니까. 다음 분. 자.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밖에서 모양이나 이런 한성질을 하는데 이제 이 계유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같이 읽어줘야 되는 게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늦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오가 대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규자잖아. 다규자이기 때문에 다규자를 쓰고 이 쇠 금의 기운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인성을 쓰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면은 되도록이면은 화를 잘 안 내려고 해. 성질을 잘 안 내려고 하는데 한마디씩 뱉어버리면은 칼에 단도가 찢기듯이 착착착 들어가 버린다고. 집 안에서. 말은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얘기하면 날카롭게 들어가죠. 한 번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드러나 있는 바깥의 모양의 어떤 기운과 집 안에 들어가는 모양을 같이 읽어줘야 된다. 이거는 내 대문 안이 아니고 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행동력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읽어가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거 다 읽은 게 아니거든. 여기도 읽어줘야 하고 여기도 읽어줘야 되고 복합적으로 읽어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개념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분. 네, 불러주세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기 공부하실 거. 자, 불러주세요. 아니요, 신랑 거. 정사. 갑진. 시는 정확한 건 없는데 심리. 심리? 마음고생 하셨죠? 마음고생 하셨죠? 신랑 이름, 성이 뭐예요? 이름 못 물어보고. 유 사장님. 이 유 사장님이 여자가 참 많아요. 그 이제 여자 때문에 우리 그 분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이분이 이 안에 기토가 있죠. 이 안에 무토가 있죠. 이 또 무토 있죠. 이 전부 재성이거든. 여자한테 인기 많거나 여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인재를 써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직종이 뭐예요? 공무원요? 기본적으로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금여성이라고 해서 그 마차를 타고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글자 자체의 힘이 좋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의 인자가 있다고. 그 조용하면서 되게 강직한 사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이 글자 자체가. 괜히 있는 얘기하면 부부싸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줄일게요. 부부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마음이 힘들었죠 얘기했는데 이해했는데 또 아니다 얘기하니까 말았지. 여자 문제는 아니에요. 예.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그런 건 있지. 그리고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안 할란다, 얘기. 다른 분. 예, 예. 그래요. 지금 좋으면 됐지, 뭐. 예. 그걸 이제 제가 좋고 나쁘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내들도 어떤 그러한 좀 딜레마가 오는 시기가 있다고.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잘 넘겼다고 하면 괜찮아요. 예. 예. 갑인년, 갑인. 네, 갑인년, 무진월, 개미일. 새벽이 돼요. 새벽 언제야? 새벽 몇 시인지는 모르겠네. 새벽이 돼요. 새벽? 네. 몇 시인지는 모르겠네. 새벽 몇 시쯤? 직종이 뭐예요? 직종이요? 시설을 관리해주시는. 공직이 아니면 발령 따라 움직이는 역마성 직업이에요. 네. 역마성 직업이에요. 우리가 팔자를 풀어가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 이론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남자분이 바라봤을 때에 이 안에 지장간에 정화라는 글자도 있고 병화라는 글자도 있고 여기 병화라는 글자도 있죠.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글자는 이게 재성이에요. 재성. 쟤는 여자죠. 이 아버지거든. 아버지도 된다고. 아버지. 남자가 재성을 뭐로 썼냐면은 쟤는 돈이거든요.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버지로 쓴다고. 그러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팔자에서 진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태중 육신 기설론에 의거해서 인묘진이 얻었으면 이분이 식상이 되게 강하다고. 어떤 손재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한 기질을 가진다. 손재주. 목이라는 것은 키우고, 그죠? 키우고 발산하고 하는 기분이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팔자를 읽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많으면은 야, 이분들 나가면 되게 인기 있다고 생각 안 나고. 예? 인기 있다고 생각하죠? 본인이. 근데 이제 이분의 성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구의 공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수죠. 인계니까. 수의 기운은 뭉치는 기운이라고. 근데 수라는 것은 수가 우리가 뭡니까? 얼음이 극대화되면은 완전 얼음이 꽝 얼어버리면 부피가 커져버리죠. 물인데 물에서 얼음이 딱 돼버리면은 물 조금만 보여도 팍 터져버리죠. 이런 분들은 손대면 톡 터져버린다고. 자극을 딱 주면은 그냥 폭발하듯이 하는 성품. 그러나 물은, 이 개수는 뭐냐면은 그 얼음은 물에 둥둥둥둥 떠죠.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 팔자 중에서 개수가 많아요. 물에 떠듯이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그 성품은 되게 조용한데 술을 한 잔 먹는다는 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간다니까. 조용한데. 그러니까 술 기운이 들어간다든지 자기 어떤 능력을 풀어 헤친다고 하면은 끝없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 근데 이거를 자기가 관으로 썼단 말입니다. 무진으로 관으로. 그러면은 정관이지만 결국 정관이지만은 무진이라는 글자가 강해요. 무진이라는 글자가 괴강이라는 글자인데 아주 강한 글자라 쓰니까 정관이지만은 힘든 것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무서운 것을 다루는
그런 쪽에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직업을 물어본 게 시설관리공단.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관의 팔자가, 다재의 팔자가 왔을 때 마누라를 어디로 둘 것인가? 마누라를 어디로 둘 것인가? 이분을 했을 때는 어디로 둘 것 같아요? 여기도 와이프, 여기도 와이프, 여기도 와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지를 본다고. 일지를 본다고. 일지는 내 몸이잖아요. 그게 내 와이프라고. 와이프 안에 정화가 있죠. 와이프가 조용한 모양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옛날에 스쳐갔던 지나갔던 여자나 인연으로 보는 거예요. 뚝 떨어져 나왔죠? 근데 여기 남아있고 여기는 또 있죠? 근데 이거를 여자로 볼 것이냐, 뭐로 볼 것이냐? 뭐로 볼 것 같아요? 질문이 좋은 걸로.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을 식상을 들어가고 안에 있는 재성을 쓰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경제적인 활동 영역으로 쳐다보고 이건 말년은 자식궁이니까 자식궁이거든. 자식궁이니까 자기가 자식하고 내하고는 원진이죠. 그죠? 원진이 있으니까 자식하고 빨리 좀 떨어져야 되겠죠.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같이 있으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어깨가 틀어지고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외지로 이제 같이 벌어져 나가버려야지. 그래야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죠. 원진이라는 것은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싫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진살 그렇게 얘기 들어보죠. 원진살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있으면 부대낀다고. 근데 보통 떨어져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다가 가면 딱 좋아요. 근데 계속 있으면 부딪히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삶의 패턴 자체가 그런 모양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런 모양으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 부모님들은 그걸 이겨내고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남자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활동력으로도 보지만 나하고 내 몸이니까 신랑이 자꾸 어떤 역마적인 부분, 뭐냐면은 신랑이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시간적인 부분을 잘 부딪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살면 잘 산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부분은 꼭 부부가 손잡고 꼭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손잡고 주무시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조금 그 팔자 인자에 있는 부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간다고 보는 거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팔자에서 봤을 때 분수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어떤 팔자의 패턴의 분수를 잘 써있느냐 못 써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밖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 어떻게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만은 그것이 잘 사는 패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다른 분 한번 볼까요? 남자분? 우리 사장님? 네. 아니요, 우리 사장님 한번 볼까? 한번 불러주세요. 병원형. 병원형. 병원형, 병호생이네. 무술, 뭐인가요? 정리? 아니, 무술, 네, 정리. 정리? 예, 또 정리.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글자의 패턴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글자 자체가 어차피 시공간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에너지 양이니까 그 에너지 양을 내가 가진다고. 그러면은 글자의 어떤 에너지 양 자체가 일정하게 세고 약하고에 대한 부분이 딱 간지 자체에서 그 정해져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자, 병정은 화잖아요, 그죠? 화죠. 병정이 화인데 이게 여름에 들어오죠. 이게 이제 초봄으로 본다고. 봄으로 봐야지. 완전한 봄이죠. 완연한 봄의 오후의 날씨란 말이지. 딱 5월 50, 미시에 들어오면 날씨가 엄청 따뜻하죠. 그러면 우리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예. 우리 이 선생님은 결국 뭐냐면은 화도 병화와 정화가 있어요. 병화라는 것은 태양빛처럼 이렇게 큰 틀의 빛이라고 하면은 정화는 예를 들어서 표현도 그렇게 할게요. 똑같이 펼쳐지는 기운 중에서 정화는 실질적인 신열이라 우리가 촛불을 생각하면 돼요. 촛불은 불이 밝기가 약해도 가까이 되면 손이 뒤죠. 그러면 이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실리적인 사람. 그리고 정화는 결국 뭘 요구하냐면은 정화가 뭘 요구하냐면은 정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성이라고 재성. 거쳐온 시간이 신유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타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화의 팔자에서 우리 사장님의 남편 성이, 와이프가 되는 글자가 요 술 중에 신금이 있죠. 이 술토 속에 갇혀 있다고. 그러면 그 활동력이 우리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활동력이 바깥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활동적인 능력의 일은 안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술토 쪽에, 술토 안에 들어있다는 뜻은 술토는 우리가 화고라고 하죠. 화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로 쓰냐면은 학교로도 쓰고 교직으로도 쓰고 그리고 불빛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의 형태로도 쓰고 교육의 형태로도 쓰죠. 직장생활 하십니까, 사모님? 네. 어디 계시? 직종이 어느 쪽이게? 아이들 가르쳐요. 예? 아이들 가르치죠. 예. 그 직종이 이제 학교나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분이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조용조용한 성품의 실리적인 부분을 취하는 모양으로 쓴다고. 이미 팔자 인자 자체에서 벌써 규정이 되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내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내 팔자의 모양 자체가 규정이 되어 나온다고. 또 우리 사장님은 또 이렇게 성품이 이제 좀 조용조용하지만은 되게 영민한 분이거든요. 영민한 분이고 정밀한 글자 자체가 양인을 중하는 음림이라고 해서 성격이 폭발력이 좀 있다고 보아야지. 폭발력이 좀 있죠. 폭발력이 좀 계시죠?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 일주에 술토하는 신금이라는 편제가 있는데 편제가 있으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되게 아주 제작적인 분이에요. 제작성이 강한 분이라고. 실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주 이제 많이 잘 아끼고 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획일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토 안에 돈이 감겨져 있거든. 창고에 감겨져 있으니까 주머니 안에 꽉꽉 숨겨져 있으면 잘 안 내지잖아요. 은행에 적응되어 있다고. 안 들고 다니니까. 이거 한 잔 내라 이러면, 회문카드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뽑혀있는데 와, 내일 하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통변이라고 그래요. 알아듣게 설명하기 편하게끔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바라보던, 옛날 사람들이 바라보던 세계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이 이 태양계를 돌아간다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쳐다보고 땅으로 쳐다보니까 돌아가는 어떠한 현상들을 방향성으로 잡아낸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도낙세라고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하도낙세라고 하는 이유가 하도낙세의 기준이 있어요. 숫자라고 숫자. 이게 뭐냐면 1이라는 숫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동지예요, 동지. 이게 하지고 이게 춘분이고 이게 추분이라고. 맛배기를 가지고 태양의 입사량을 쳐다보니까 동지부터는 숫자가 양의 숫자로 커 나가더라. 그래서 숫자를 1하고 3으로 놓고, 그리고 하지부터는 태양의 입사량이 기울어지면서 에너지량이 꺾이면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야. 그림자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눕혀지니까.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고 숫자를, 어머니 숫자를 난 거예요. 2하고 4.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봄이라고, 여름이라고, 가을이라고, 겨울이라고 했다, 겨울. 그러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중심을 오로 봤다고. 이 토로 봤다고. 우리 혹시 매직 스퀘어라고 들어봤어요? 마방진이라는 거. 들어봤죠? 마방진이라는 것은. 마방진이 뭐냐면은, 마방진의 중심 논리가 뭐냐면 중심점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놓고 들어간다고. 이 마방진이 뭐냐면은 가로, 세로, 이게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마방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마방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중간에 있는 중심점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내는지 옛날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중심에 대한, 이 중심에 있는 것을 토라고 했잖아요. 토는 깃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중심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변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도낙스가 3008K, 9008K로 주역에 의해서 또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늘을 별자리를 쳐다보고 그 에너지량을 보면서 계절이 순환하는 부분을 이걸 수치로서 글자로서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 글자에 의거하여 우리가 가월병정 무기경신인계라는 천간을 만들어냈고, 나머지를 그 천간에 있는 그 계절의 변화를
태양의 입사각에 의해서 지구에서는 어떤 모양의 에너지량이 산출되느냐를 지지로 나타낸 거라고. 그러면은 숫자가 곧 글자가 되죠? 숫자가 곧 간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묘잖아. 이게 묘, 이게 유가 되고, 이게 자가 되고, 이게 오가 돼요. 이 자오는 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진사가 되죠? 여기가 미신이 되고, 여기가 수레가 되고, 여기 자가 되고, 이건 어디죠? 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의 변환이나 간지의 변환이나 결국 하나의 원리에서 같이 산출이 됐는데 방향이 다르게 발전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질량. 결국은 태양 에너지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물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물의 모양을 결국 책력, 영월 일시를 가리키는 그 간지를 내가 태어날 때 4개의 기둥이 8자를 갖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지구에 살고 있고 태양 중심으로서 돌아가는 태양계에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양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거기에 맞는 삶의 에너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다 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것이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간지를 가지고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부부 인연법도 같이 들어온다고. 띠 있잖아, 띠궁합. 왜 띠궁합이 맞느냐면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남자 기준으로 재성, 여자 기준으로 관성이 약하거나 없어지거나 내가 힘이 약하면은 거기에 똑같은 글자가 있는 글자의 지지 띠를 내가 가지고 온다니까. 그걸 내가 써먹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부부 인연법에서 띠 인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하고 맞는 띠의 남편이 12분의 1이죠. 12분의 1에서 12주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띠가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띠 인연은. 거기서 띠 인연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사회적인 용도로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결국 대운과 세운의 흐름만 읽어내면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흐름을 잡아낸다고. 읽어내는 거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전부 자연 공부예요. 자연 공부. 태양 에너지의 질량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 질량을 간지로 나눠놨고 아니면은 숫자로 나눠놓은 것을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 질문? 네, 말씀하세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살다가 가잖아요. 예. 다시 환생하거나 아니면 그 순환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전생이 있다고. 일단은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나는 그게 살아있는 거고, 자식이 내 몸을 받았잖아요. 내 어떤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나는 영원히 유전학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 귀신 얘기하면 아유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귀신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가 20살이나 30살 젊단 말이야. 결혼도 못하고 갑자기 딱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준비가 안 된 거야.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딱 떠버리니까 내 몸은 어그러져 있고 나는 공중에 뻥 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영역의 세계로. 그래서 도는 거야, 계속 거기서. 돌아버리는 거지. 거기서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제 천여 귀신 나오고 아니면 몸달 귀신 나오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사고에 의해 가지고 내 몸과 이 에너지가, 정신 영역 에너지가 갑자기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 버리잖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 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오는 현상이 어떤 귀신의 영역의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들 웬만하면 잘 안 나타나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유전적으로 내 자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잖아, 내 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현실의 영역에서 제사를 지내준다든지 아니면 천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준다는 모양으로서 마음을 달게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 영역에서 머무르지 마라. 근데 요즘은 화장하는 게 추세라고 하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뭐 동기감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냥 무해무득이다. 예. 조상의 어떤 그 뭐 옛날에는 매장을 했으니까 그 기운이 뭐 자손한테 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화장은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런 기운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이론에서 물리학 이론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동일한 전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가 무한대의 공간에서,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에서 동시에 반응을 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는 올라가죠. 하나는 내려간다고. 무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양자 얽힘은 증명이 됐어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할아버지가 밑에 죽었단 말이지.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잖아요. 그럼 땅에 묻히면서 시신이 썩고 에너지가 조상, 나로부터, 그 밑에 있는 2대, 3대, 4대까지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에 영향력이 있다니까. 이게 양자 얽힘으로써 증명이 돼요. 이 사람하고 밑에 있는 정주나 고조 할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유전적으로 벌써 이 사람이 내 몸에 들어와 있잖아. 그럼 죽으면서 내가 분명히 좋은 자리에 묻히게 되고 좋은 자리에 썩히게 되면 그 에너지의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지리라고 그러잖아, 지리, 땅의 모양 자체가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는 모양이고 끊기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끊기는 모양으로 안 가고 뿜어져 나가는 모양으로 갔을 때 그 에너지는 산세에 있는 에너지하고 내 부모님, 내 위에 밑에 조상 에너지하고 같이 어떻게 돼요? 타고 나가요, 안 나가요? 타고 나간다니까. 그게 풍수의 기본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장일 경우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해. 화장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라는 거죠. 네. 화장은 뭐 그런 어떤 기운에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화장은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점점 조상의 영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의 영역으로 화장은 결국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개인의 자기 어떤 능력. 자기가 팔자가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의 영역에서 가는 거고, 옛날에는 매장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산세에 좋게 뻗어 있는 그 기운이 산에 따라서 뻗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묻혀 있는 거야. 내 조상이. 묻혀 있으면 그 에너지의 기운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면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영향이 갑니까? 간다니까. 그게 풍수예요, 풍수.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또 뭐냐면은 좋은 땅에 묻혔다 하지만은 개발이 팍 돼가지고 끊겨버리잖아. 그럼 거기서 풍지박산 나는 거야, 또. 근데 개발이 돼서 그 땅값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정답이죠. 뭐 거기까지만 좋지. 돈 받을 때까지는 좋지. 거의 이제 재산 다툼. 예, 예, 말씀하세요. 잘 몰라보는데 예.
잠깐 불러봐요. 숫자가 반대라서 불러봐요. 신랑 거. 모르겠네요. 예. 아, 옆에 있는 분 보고 불러달라 그래요. 앞에, 여기. 그 풍수는 그런 거예요, 풍수는. 현대는 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잘 발복을 하다가 쫙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발복이 안 된다. 근데 좀 아까 선생님 말씀은 그 귀신 말이에요.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 사람이 20대에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태양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타고날 때 8가지 영역을 가지고 나와서 그 네.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명을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걔가 왜 못 가요? 그 귀신이. 이제, 좋은 지적이에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영역 중에서 불가칭 영역이 있어요, 불가칭.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있다고. 불가항력적인 영역에 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변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급사를 한다거나 우리 얘기하는 흔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팔자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팔자에도 비명 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 그렇죠. 비명 행사라는 것은 자기의 명이 아닌 다른 불가칭 영역에 의해서 탁 끊겨버린다고. 비명 행사라는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팔자 8가지 안에 못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불러드릴까요? 예, 예. 기미, 예? 을사, 갑신,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박 사장. 박 사장님. 일단은 이분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을목이라는 기운이죠. 기운인데 이건 초음의 기운 중에서 을자라는 것은 우리 몸을 얼굴로 치면은 상부예요. 그리고 이목구비 중에서는 입이라. 입. 이분이 말을 잘해요. 말로 먹고 사는 쪽의 일. 그리고 이분이 찾아온 이제 태중이 임신이 되었을 때 진으로 태어났지만 임신 중에 어머니가 이분이 낳기 전에 어머니가 임묘월을 지나왔잖아. 임묘담에 진이 왔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지. 보이지 않는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을목이라는 특성의 굴직이라 그래요. 꺾이면서도 우리가 사물이 자라날 때 보면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잖아. 어린애들도 좌충우돌하면서 쫙 바로 서듯이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기용변의 능력, 말주변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서 추진력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냐? 딱 하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이래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직업 쪽인가요? 사업가인데 어떤 사업을 해요? 건축.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재성 자체가 전부 토기죠. 토잖아요. 전부 토잖아요. 전부 토잖아요. 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임묘로 지나왔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니 건축이지. 건축. 건축업.
뭐 궁금하세요? 문과대본에서 수가 남편에는 없고 저는 3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남편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머리는 없다. 머리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오행 자체에서 수기가 없잖아, 수기가. 수기는 이 팔자에서 자기 자신을 키워주는 근원이 없다는 뜻이지. 근원이 없으니까 본인 팔자에 수기가 많으면은 머리를 빌리는 거잖아. 집에 와가지고 수치 계산하고 막 하라고 하나요? 이거 뭐 장부 계산하고 하는 거.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돌려주고 싶은데 안 돼. 이 사람은 못 돌려줘. 장부 계산을 하라고 한다고. 본인이 아니면은 이게 못 해낸다니까. 수기가 없잖아, 수기가. 수기가 이 임수 안에 갇혀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약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부분이 형을 맞았다고, 형.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인 생각의 부분에서 되게 싫어해. 말로서 영업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거야. 계산은 본인한테 맡기고. 그렇지, 그 패턴으로 살아야지. 이게 영업 능력이 좋죠? 엄청 좋아. 그게 기본적으로 요 글자만 봐가지고 이 사람은 말로 하는 영업이다. 말로 하면 먹고 산다 해도 맞다니까. 그렇지. 스피커가 얼마나 좋아요. 달변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진토 안에 개수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개수가 진토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진월이 되잖아요. 진월. 좀 다음 달이 되면 진월이. 지금 진월인가? 진월 다 됐죠? 진월이 되면은 우리 김 있죠, 김. 먹는 김. 김이 맛이 없어요. 김이 누룩누룩해져. 왜 누룩누룩해지냐면 그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뭐냐면은 진달이 되면, 용진달이 되면은 장을 다려요. 장을 봄날 되면 장을 다려가 다시 하죠. 장이 안에 뭐냐면은 쑥이라는 것이 진달이 되면은 없어져요. 입고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장맛은 짠맛이잖아. 짠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장 다린다고. 그러면 짜게 만들어서 다시 숙성을 해야 1년을 갖죠. 그래서 김은 또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염분이 없어지면 누룩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라고. 이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삶의 지혜의 영역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운 태중육친기세론이라는 이론이, 제가 이제 태중육친기세론이라는 것은 이 임신의 임신 중의 기운이라고. 그러면은 이 팔자에서, 박사당 팔자에서 진이라는 글자 오기 전에 임묘라는 계절을 지나왔잖아. 그러면 임신했을 때 우리가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애가 밖에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뭐 하는지 바로 차고 하잖아요. 싸우고 이러면 싸우지 말라고 참하고 그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달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아. 2, 3개월 전의 기운을. 그러면은 진술충이라는 부분이 기운이 왔을 때 사실 이거 해석하기 진짜 힘들거든. 팔자 해석에서 진술충리 해석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왔던 계절의 오행을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팔자야. 근데 사업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목기가 내 근원이 돼준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수기를 옆에서 또 채워주잖아. 머리를 빌려주잖아. 머리는 없는 사람이라고. 머리 이건 없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머리 계산 수치 능력은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회 영역을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대학을 갈 수 있잖아. 근데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머리만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능력은 없는데
이거로서 그걸 커버시켜 버리는 거야. 스피커로서. 서라운드 돌비 스피커로서 그냥 뭐 쫙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본인도 이제 그게 말빨이 넘어가는 거야. 하다 보면, 그래, 봤어.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